어제 심야부터 오늘 새벽까지 성주 골프장에 사실상 사드 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민들과 경찰 병력들 사이에 물리적인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밤늦은 시간, 심야 시간에 사실 저희 기자들도 사드 배치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도 사드 배치 개시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밤늦은 시간부터 오늘 새벽까지 사드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포함해서 사드 미사일 레이더, 요격 미사일, 그리고 사드를 위한 발전기, 냉각기 등등을 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용 트레일러 8대가 성주군의 소송리 마을회관 앞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확실히 사드는 한 기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가 필요하고요. 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그리고 요격장치, 그리고 발전기와 냉각기 등 여러 개의 장치들이 함께 배치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사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군용 트레일러 8대가 어제 밤늦은 시간부터 오늘 성주 골프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상 사드 배치가 이제 완료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앞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황교안 국무장관과 미국의 부통령이 사드 배치를 조속화하겠다라고 합의된 사항을 발표했듯이 한미 당국이 사드를 오늘 사실상 배치를 완료 수순에 밟고 있다는 뉴스 속보 보내드립니다. 결국에는 대선 주자 중 일각에서 사드 배치는 미국이 다음 정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라는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사실상 사드 배치 완료.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면 그 북한의 창건 기념일로서 기념일이죠.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죠. 그래서 그날 그 핵실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던 기간인데 의외로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그 북핵 불용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먹혔다. 그 늘 북한은 자기네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든 스케줄에 따라서 북핵 실험을 해왔는데 이번에 한번 넘어갔습니다. 당일날 그날 밤 자정에 사드 배치를 한 것이 저는 이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25일 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날 밤을 정해서 이제 사드 배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미 이제 2기가 한 대 부대에 이제 6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2기는 이미 들어와 있었고 나머지 4기가 들어가서 사실상 한 개 포대의 어떤 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사드 배치는 움직일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정부에서 끝내겠다. 다음 정부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어떤 북한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사드 다시 뺏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기자실에 대못받기를 해서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문을 닫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다음 정부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다음 정부에도 이렇게 배치된 사드 포대를 다시 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선이 되기 전에 좀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거 이미 그건 뭐 미국에서 여러 차례 이제 밝힌 바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이 이유로 보면은 중국이 다들 아시다시피 요새 사드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별로 요즘은 또 시비 붙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막 옛날처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경제적, 문화적 보복 조치 같은 경우에도 딱히 해제한 거는 많지가 않은데 추가한다든지 막 논평을 낸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엊그제는 중국 환구시보에서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경우에 3.8선 이후로 이게 뭐 전면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핵시설만 선제 타격한다면은 우리로서는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른바 충격 발언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뭐 사드를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지는 못할 겁니다만은 뭔가 미중 대화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왔던 것 같다. 이 사드에 대한 배치를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요즘 분위기로 보면 그냥 뭐 환영할 리는 않겠지만 그냥 묵인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사실상 앞선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의 백악관 고위 관리가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한국의 다음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라고 확인을 해줬다라는 발언을 뭐 바로 지난 토론회에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문 후보의 발언과 사실은 좀 다르군요. 그 얘기가 아마 연설 장면에서 나왔던 발언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내용과 다르게 일단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어저께 있는 대선 주자 토론회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격하게 뜨겁게 달아오르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어저께 안철수 후보가 밝혔듯이 당론까지 변경이 거의 다 완료됐다라고 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된다라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를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회 비준 동의와 상관없이 사드 배치가 완료가 거의 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다음번에서의 토론회 과정에서는 배치가 완성되고 있는 이 사드 배치, 이 사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방들이 오가게 될 거거든요. 이건 더 이상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 있는 사드를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철수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마 다음번 대선 토론회는 뜨겁게 맞붙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박성규 전 대변인 지금 들어와갖고 배치가 된 사드를 백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사드를 다 철수시키겠다. 아니면 그냥 들어와 있는 거니까 사드를 존중하겠다. 뭐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때다. 모든 주자들이. 네, 사실은 이게 어젯밤 상황으로 사드를 이제 돌릴 수 없는 문제임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못이 박힌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한국의 현재 상황, 한국의 대선 주자들, 특히 대통령 당선으로 유력한 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재인 후보 다음 차기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거 정말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드가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은 사드가 북한 핵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얘기되지만, 사실은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할 때 처음에 목적은 뭐였냐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생명권, 안전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자위권 무기였었습니다. 핵에 대응한다고 하는 차원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보호하면서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이 더해진 것이죠. 그런데 어제도 다 보셨지만은 안보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문재인 후보까지, 심지어 전 심상정 후보도 그런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도입하는 무기조차도 한국이 들여놓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그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미국의 입장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입장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정책이 좋은 정책이 있고 나쁜 정책이 있어요. 나쁜 정책도 계속 가다 보면 이거 잘못됐구나 고칠 수 있어요. 좋은 정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제일 나쁜 정책, 제일 위험한 정책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에요. 이리 온 것을 돌려놓는 과정에서 아주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지만은 성주 군민들 정말 저는 민망하고 미안합니다. 저분들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위치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설득을 하고 어렵더라도 그 과정을 계속했으면은 지금 같은 중국의 반발도 저렇게 크지 않았고 성주 군민들의 어려움도 없어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일단은 잘못이 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생긴 문제거든요. 더 이상 가서는 안 되죠.